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은 채널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이틀 전 PNT IR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PNT는 3개월 전에 다루었는데 이때에는 저PER과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급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 시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게다가 PNT는 그간 IR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에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저도 분석을 미뤄왔지만 이번에 김준섭 대표님께서 직접 IR을 하셨기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PNT의 투자 매력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역시 네이버 블로거들은 당연히 다루는 사람이 없으며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틀 전 IR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만큼 영상 촬영일인 오늘 기점으로는 이러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에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NT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PNT는 그간 외산에 의존하던 롤트롤 공정을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노층기까지 전극 공정 장비 생산에 있어 아주 넓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배터리 장비 학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롤트롤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롤을 감으며 물질을 도포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롤트롤 기술력은 공정 간소화와 대면적화에 유리하며 기술의 핵심은 양쪽에서 적정한 강도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면 가차없이 바로 폐기입니다. 흔히 배터리 제작을 고려청자를 굽는 작업에 비유하는데 전극 공정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직접 첨가하는 공정이니만큼 가장 난이도가 높고 초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며 그 이후의 조립 공정이나 화성 공정보다도 기술 장벽과 투자 금액이 모두 높습니다. 최근 테슬라 역시 이 전극 공정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제일 핵심인 전극 공정을 포기하고 선 소장님 말씀처럼 LG엔솔을 통해 PNT한테 장비를 받는 것이 뭐가 배터리 내재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배터리 소재 투자에 있어서 양극재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에서의 핵심인 전극 공정에 집중하여 PNT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IR에 따르면 PNT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해외에도 다양한 계약 상대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볼 때 PNT는 생산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이후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PNT의 급등 이유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PNT의 투자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PNT 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NT는 2차전지 투자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기업입니다. 결국 재무가 탄탄한 기업은 언젠가 한 번은 이를 내긴 한다는 것을 이번 PNT 급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NT는 매출액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17%를 한참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엄청나게 튼튼한 재무와 더불어 꾸준한 성장세까지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언론사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들의 대략적인 분위기가 다 흘러나가는 대한민국 증시 특성상 어닝 서프라이즈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많이 터지는 진정한 의미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려면 분기 보고서상으로 실적이 발표된 5월 10일 이후 바로 수급이 몰렸어야 했는데 정작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달라붙기 시작한 것은 5월 16일부터입니다. PNT의 재무가 탄탄하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정보였고 최근 모멘텀을 탄 가장 큰 이유는 LG엔솔과 테슬라의 전극 장비 공급 계약에 우수한 PNT의 장비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우수하고 아주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에 더 주목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펀더멘탈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PER이 14배밖에 되지 않아서 주가가 매우 저렴했기에 이렇게나 주가를 깎아먹을 만한 리스크 요인이 있나 그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낮은 PER이 저평가일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굳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자면 PNT MS 상장 폐지 리스크인데 PNT는 분리막 장비 업체인 명성 TNS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여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수준까지 지분을 끌어올렸고 2023년 9월 19일에는 명성 TNS의 사명까지 PNT MS로 바꾼 바 있습니다. 추정컨대 PNT 쪽에서도 명성 TNS의 강력한 분리막 장비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나 공격적으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패 이슈가 리스크 요인이고 만에 하나 PNT MS가 상장 폐지된다고 가정을 해봐도 이는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대단히 중대한 사안은 아닙니다. PNT MS의 매출 비중은 보시다시피 PNT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9%로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NT MS 상장 폐지는 큰 투자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최근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섹터 전반의 부진입니다. 한때는 2차 전지와 조금이라도 엮여있다면 급등을 타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특히나 캐즘 구간을 겪으며 지연되는 발주로 인해서 2차 전지 장비 기업들 위주로 특히나 큰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는 2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PNT는 테슬라에 간접적으로 전극 장비를 납품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 모멘텀을 탔으며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주도주의 면모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저는 장기 투자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이번 IR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PNT를 다시 다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PNT의 전극 장비의 단가가 대단히 비싸고 국내에서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정확한 회사의 목표 생산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값비싼 전극 장비 단가를 마음대로 책정하여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PNT가 얼마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매출 실적과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선대인 소장님께서 이에 대해 다루어주신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목표 매출액은 PNT IR PPT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네이버 증권이 대단히 부정확하긴 하지만 최근 PNT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볼 때 대략 16%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보았습니다. 2026년에 예상치는 없어서 25년 예상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간 PNT가 2차전지 섹터 캐즘 구간에 따라 모든 장비 기업들이 세트로 엮여서 추락하면서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만 보면 현재 급등해서 주가가 7만원을 돌파했다 치더라도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싼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장비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토록 명확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이 또 있을지 저는 동종 장비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PNT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2배가량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2분기나 3분기 실적도 파악해봐야겠지만 일단 1분기 실적으로 볼 때에는 올해의 목표 매출액인 1조 원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높게 나온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 실적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지향하는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올해의 목표치인 1조 원을 달성할지의 여부보다도 회사에서 이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성장함에 따라 실적과 함께 볼 가이드라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밸류에이션은 게임으로 치면 어떠한 세이브 지점, 그런 체크포인트 정도의 느낌이지 절대 증권가에서 하는 목표가 따위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가가 어떤 지점을 터치할 때 사고 팔아야 한다는 정해진 룰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영업이익 멀티플 배수가 아니라 PER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3개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비율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컨센으로는 80.9% 정도를 보고 있기도 하고 낙관적인 수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80%로 계산해서 각각 연도별로의 순이익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매출액별로 순이익을 80%로 잡아서 산출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에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 PER을 곱해서 생각하시는 가이드라인을 각각 산출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PER은 22배 정도로 과거 14배의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성장주 관점에서 추후에 PER 40배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40배를 기준으로 보자면 확실히 방금 제가 산출했던 데이터보다 주당 가격이 크게 튀긴 합니다. 이 부분은 영업이익 멀티플보다 PER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자료이니 스터디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다만 대표님께서 밝힌 목표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본 것인데 추가적으로 PNT의 LFP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밝혔지만 PNT의 LFP는 입자가 중국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긴 하지만 생산 캐파가 주가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만큼 획기적인 사업부라기보다는 역시나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NT가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다만 지금 현 시점 투자의 관점에서 당장 문제는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고 덥석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고점인 86,000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워낙 펀더멘탈도 튼튼하고 재료도 있는 상승이니만큼 돌파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벌써 저점 대비 2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을 2차전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또 한편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예쁘게 부글부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수급을 타면서 바로 뚫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만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지만 잠시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의 주가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한다고 잡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무한히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에는 무한정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전략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PNT가 날아가 버려서 못 잡으면 또 어떻습니까? 스탠 와인스타인의 표현대로 기차를 놓쳤다면 그냥 다른 기차를 타면 될 일입니다. PNT 말고도 당장 2차전지 안에서만 봐도 에코프로, BM, SKC 등등 싸고 매력적인 기업들은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30주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45,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게 보면 손절가를 마이너스 40%까지 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신규 매수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PNT는 거의 모든 지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종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열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 목표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분명히 아직도 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급등을 하긴 했지만 PNT는 아직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며 과열 구간이 과연 언제쯤 진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해보시고 전략에 맞추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이는 기업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저는 이번 밸류에이션에서 결코 PNT를 띄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PNT가 다만 PER이 너무 싸고 재무가 탄탄해서 투자했었고 분명히 3개월 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표님께서 직접 공개한 IR 자료를 기반으로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강하는 취지임을 영상을 마무리하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랜 스터디 결과를 담은 최신 비디오를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개인 주주분들께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열심히 만들어보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